저 같은 경우 옛날에 그 1년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 군데 봐서 떨어졌으면 그 작품 두 번 다시 안 쳐다봤거든요. 그냥 제 파일 속에 있거든요. 또 새로 써서 보내고 또 새로 써서 보내고 또 새로 써서 보내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물론 안 그런 작품도 덜어 있지만 좋은 거는 여기서도 좋고 저기서도 좋고 누가 봐도 좋고 누가 봐도 좋으니까. 아프네요. 네. 그 특히나 이렇게 습작 과정이나 아니면 작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쓴 게 내가 봐서 괜찮은데 아까운데 그러면서 자꾸 딴 데 또 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새로운 거 또 쓰고 그럼 그 포도에 있는 거는 안녕하세요. 오늘 북토크 진행을 맡은 소향 작가라고 합니다. 네, 비 오는 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남찬수 작가님하고 이양희 편집자님 제가 성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작가님께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네, 작가님이 쓴 경력이라고 하니까 조금 갑자기 웃기네요. 굉장히 오래 쓰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계기로 작가가 되셨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책이 나온 지가 지금 2000년이거든요. 첫 번째 책 나온 게. 네, 그러니까 이제 2024년? 그러니까 그냥 23, 4년 정도 됐는데 이거 물어볼 때가 제일 대답하기가 되게 곤란한 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제 첫 책이 나왔을 때가 제가 35살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전까지 한 2,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상계동에서 독서지도사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찾아다니면서 아이들하고 책 읽은 거 이제 글 쓴 거 봐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선배가 직장을 다니다가 시인이 되겠다고 서울예전을 들어간 거예요. 뒤늦게.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시는 굉장히 잘 쓰시는데 동화를 잘 못 쓰시겠대요. 그런데 아동문학 수업을 들으시게 된 거예요. 그 이제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어서 그래서 숙제를 교수님이 동화를 쓰라고 내주셨는데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 동화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너가 지금 하는 일이 그거니까 너 동화책 읽고 뭐 아이들하고 뭐 수업하고 뭐 그런다며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숙제를 대신 해달라고. 이 얘기했다가 다른 대학 그 서울예전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러면 되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진짜 생전 처음으로 동화를 썼어요. 짧은 거였거든요. 한 2, 30매 정도 되는 분량의 거를 제가 그 숙제를 2번을 해줬는데 한 번이 아니었군요. 네. 한 학기 내내 이제 숙제를 해준 거였는데 근데 그게 그 교수님한테 A뿔을 받았대요. 그래갖고 이제 교재를 또 막 쓰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학생들 수업 시간에 동화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 선배분은 얼마나 좌불안석이었을까요? 네. 그냥 넘어갔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그 교수님하고 계속 점심도 같이 먹고 너무 좋아하셨.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다가 그 서울예전 교수님을 실제로 뵀는데 아니요 그 교수님 말고 다른 교수님을 봤는데 엄청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렇게 과제를 대신해주고 교수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저는 그때 잘 몰랐어서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선배가 저한테 되게 진지하게 권해줬어요. 동화를 너 써보는 게 어떻겠니? 너가 소질이 있는 것 같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랬더니 뭐 그거 하는데 돈은 많이 안 드냐 배우는데 뭐 그랬더니 그런 거 안 든대요. 그냥 이렇게 너가 써서 여기저기 공모하는데 보내면 된다고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셔갖고 그때부터 이제 써갖고 공모하는 데를 보냈어요. 근데 딱 1년 만에 이제 창비에서 연락이 와갖고 창비 어떤 거 받으셨죠? 괴상한 녀석이라고 제 첫 번째 책인데 이제 그게 본선까지는 올라갔대요. 근데 최종심까지는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올라갔던 작품이 아마 괭이부리말 아이들하고 강력한
그리고 임정자 선생님의 작품이었거든요. 그 새 작품이 올라갔는데 이제 보면 당선은 안 됐는데 책을 내고 책으로 싶다고. 나와서, 예, 그게 제가 괴상한 녀석이 두 번째 쓴 장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가 됐어요. 그 첫 책이 그런 괴상한 네, 녀석으로. 네, 괴상한 녀석. 정말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막 원대한 뭔가를 갖고 막 젊었을 때부터 막 준비를 해서 이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이니까. 그게 더 운명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예, 그리고 제가 네. 제일 혹했던 거는 그 당시에 사실 독서지도사 일을 하고 그러면서 되게 먹고 사는 게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선배가 동화 작가 상금 얘기를 하던가요? 되면은 아니요, 상금이 아니라 네. 동화는 이렇게 성공해서 몇몇 작품만 내도 먹고 살만 하다더라. 왜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네. 당시에 이제 동화가 한참 붐이 일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기 과에서 봐도 동화 쓰는 사람들은 괜찮더라. 그래서 네. 그 얘기에 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그 선배 숙제를 제가 해줬었잖아요. 너무 네. 재밌는 거예요. 그 그게. 과제를 하시면서 본인이 예, 더 즐거워서. 과제를 하면서 내가 이런 걸 되게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저도 그때 깨달아서. 그럼 혹시 예. 그때 서울예대 문창과를 후배로 따라 들어가진 않으시고 그냥 혼자 쓰신 건가요? 네, 혼자 썼어요. 아. 저 혼자 썼어요. 좀 네. 운명이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화를 쓸 수밖에 없어. 어떻게든 과제로라도 이 길을 그게, 걷게 할 거야. 예, 뭐 이런 느낌이 제가 드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굉장히 좋아하긴 했는데 작가가 된다는 건 한 번도 꿈을 꿔볼 수가 없었던 게 네.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글짓기를 해갖고 독후감이든 뭐든 하여튼간에 뭔가 이렇게 상을 내가 받았었으면 내가 책도 좋아하고 나는 글도 잘 쓰나 봐 이러면서 작가가 될 꿈을 꿨을 텐데 네.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서 그때까지는 그 선배가 그 말 하기 전까지는 정말 작가가 되는 건 생각도 아예 못했던 나와는 다른 길이라 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셨나 봐요. 작가가 되려면 정말 특출난 재능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여야 된다고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저도 그런 줄 터라서. 알았어요. 네. 네. 그 꿈꾸는 자전거를 네. 이렇게 책 소개를 제가 먼저 읽고 책을 읽었거든요. 책 소개를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친구의 죽음이 자신의 책임인 것 같아서 누구도 친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자전거. 이 자전거가 화자잖아요. 자신 때문에 엄마 아빠가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는 민수. 엄마를 잃고도 엄마와 한 마지막 약속을 생각하며 씩씩하게 사는 우기. 민수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민수 엄마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들이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삶을 이어가는 힘을 준다. 그리고 이 동화를 읽었는데요. 문장이 너무나 정제돼 있으면서 그 길지 않은 이야기 속에 그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동화가 물론 이별을 다루는 동화가 많이 있는데 솔직히 저 많이 기대 안 하고 읽었거든요. 근데 진짜 읽고서 먹먹해지고 뒤 끝부분에 담담해서 더 먹먹한 그 감동을 느꼈어요. 이렇게 이별에 관한 동화를 죽음에 관한 동화를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이 동화를 쓰게 된 계기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 책이 이번에 나온 게 아니고 그 괴상한 녀석 다음에 나온 책이에요. 사실 이렇게 쓴 순서대로 따지면 두 번째 책인 네, 거네요. 두 번째 책인데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작가가 되는 과정에 왜 다른 분들은 굉장히 오랜 습작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막 이제 작가가 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몇 편 쓰지도 않고 1년 딱 준비했는데 첫 책이 나오면서 작가로 등단한 거다 보니까 그 다음 작품 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선배가 조그만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써달라고 그래서 썼는데 그냥 내겠다는 거예요, 책을.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청탁받고 쓰신 책인데 거예요? 딱 청탁이라기보다는 원고를 하나 줘봐 이렇게 해서 썼는데 그 선배가 그냥 낸 거였거든요. 그냥 책으로. 근데 그 당시에 저의 마음 상태가 어땠냐면 좀 쓸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무슨 일이 그때 개인적으로 있으셨나 봐요. 개인적으로는 뭐 책도 나오고 뭐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친했던 같은 이제 서클 활동도 하고 했던 선배가 세상을 떠났었어요. 그때 이제 그 즈음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되게
스스로 선택해서 간 거였거든요. 아. 굉장히 밝고 씩씩하고 명랑하고 이러던 분이었는데 저희들한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 속에서 아마 그런 선택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만남이 저는 계속 마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선배하고 어떤 일이냐면 같이 모였었어요. 함께 이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맨 마지막에 다들 하나씩 둘씩 집에 가고 그 선배랑 저랑 둘만 딱 남았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 너 저기 어디 가서 더 얘기하고 갈래? 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집에도 마침 일찍 가야 됐었고 또 피곤하기도 했고 저는 술도 못 마시고 하니까 언니 그냥 다음에 보자. 나도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선배를 남겨두고 제가 왔거든요. 그 며칠 뒤에 이제 그 일이 생긴 거예요. 평상시에 밝았다고 네, 하시니까 평상시에 정말 밝고 씩씩하고 친구도 많고 저희들이 그랬는데 아무튼간에 그러고 나서 계속 그 선배가 남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남아서 뭔가 얘기를 했더라면 그때 내가 가지 않았었다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남아갖고 좀 마음이 되게 안 좋았던 것도 있었고 네. 그게 계속 남아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일을 끝내고 그때 구리에서 살 때였는데 경기도 이렇게 육교가 있어요. 네. 육교를 이렇게 건너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육교 건너서 가는데 저녁 때 가면은 왜 육교 밑에 자전거 외워두는 그 네. 공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항상 보면은 제가 갈 때 그 저녁 무렵에 딱 한 대가 되게 낡은 자전거가 이게 세발 자전거는 물론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타는 자전거인데 되게 여기저기 녹슬고 낡은 자전거가 거기에 한 대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늘 같은 자리에 아마 안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근데 그 자전거를 봤을 때 그 쓸쓸함이 네. 예, 그 깜깜한 저녁에 혼자 있는 그러니까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 막 있을 때였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선배가 부탁을 했었고 그래서 원고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전거 그리고 죽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별과 네. 자전거가 어떻게 보면은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 꿈꾸는 자전거라고 그래서 이별에 대한 이야기인지 몰랐을 때는 자전거가 꿈을 꾸는 건가? 뭐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읽어봤더니 이별에 대한 이야기여서 굉장히 놀랐고, 예, 진짜 저 2번 읽었거든요. 네. 한 번 읽고 이건 다시 읽어야 되는 책이다 싶어서 문장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시 읽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김영희 편집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 책은 아까 지금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네. 다시 복간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뭔가 특별하게 결심을 하신 것 같고 책에 애착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작가님하고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 책을 어떻게 다시 복간하게 됐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은 남찬순 선생님하고는 이전 출판사에서도 책을 냈었고 예. 몇 권째 책을 내기도 하고 있지만 워낙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시고 예. 제가 사석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러니까 문장도 너무 좋으시고 이야기도 너무 좋은데 이야기의 멱살을 자꾸 끌고 간다. 막 저는 막 그렇게 얘기를 선생님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몰입도를 막 주는 게 선생님의 문장과 선생님이 가진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책은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책이었는데 이렇게 슬픔, 이별, 뭐 헤어짐 이런 먹먹한 감정을 잘 다루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게다가 주인공이 자전거가 되니까 이게 뭐 따뜻해지고 좀 보들보들해지면서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조명 받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복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 만에 다시 복간이 된 건가요? 책이 그때 나오고 제가 그때 이제 정산도 제대로 못 받고 아까 말한 대로 조그만 출판사였잖아요. 그리고 인쇄 보고 같은 것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처음에 계약했을 때 이제 그 돈만 받고 어쨌든 그러고 나서 막 또 뭐 중간에 한 번 낸 것도 같은데 그것도 보고가 없고 그러면서 얼마나 어떻게 팔렸는지도 모르고 할 때 중간에 그리고 또 절판까지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이 또 계속 마음에 남았던 게 뭐냐면 이제 제가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주변에 요즘 저출산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죽는 걸 네. 제가 훨씬 많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이제 제가 이제 아이가 지금 이제 요번에 대학교 재수해서 들어갔는데 네. 아이 친구 이야기가 또 세상을 떠난 아이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서 이제 성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데 이 책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그 엄마랑도 친하게 지냈는데 네. 제가 나이 들면서 가장 힘든 자리가 뭐냐면 누군가 죽었을 때 위로해 줘야 되는 그런 순간 있잖아요. 예, 어렵죠. 그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연적으로 사시고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뜻밖의 이런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네. 특히 이렇게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문자로라도 그렇고 예. 근데 그때 이 책이 자꾸 생각났어요. 아, 진짜로. 그때 네. 편집자님이 연락을 주셨나요? 아니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나 이런 책이 있는데 내 책들 중에 유일하게 아이가 주인공,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아이가 주인공인 책이 또 이 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데 이거 한번 봐주고 다시 낼 수 있나 좀 한번 생각해봐줘 하고 예, 제가 부탁을 먼저 했죠. 그러면 네. 편집자님은 이 원고 다시 복간할 때 원래 원고 옛날에 나왔던 책이랑 혹시 달라졌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수정 방향을 주셨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실은 남찬숙 작가님 원고 제가 몇 권 냈는데 초고랑 최종본하고 많이 틀리지 않아요. 초고부터 완벽한 네. 그런 원고들이 저한테 오기 때문에 네. 실은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요즘 아이들이 긴 글을 못 읽는다. 좀 짧아도 괜찮다라는 그 부분과 또 하나는 제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제목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꾸려고 이거저거 제안도 했다가 자전거가 너무 중요한 맞아요. 책이어서 다시 네. 원제로 돌아갔던 거의 비슷한 원제로 네. 돌아갔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면은 작가님 이렇게 오래 쓰셨고 그동안 나온 책도 많이 있는데 이 꿈꾸는 자전거처럼 혹시 다시 재출간을 바라는 책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다시 재출간을 해주셨어요. 가족사진이라는 책을. 그것도 인연이 진짜 깊으시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그 책 이 자전거 책 말고는 사실 절판이 되거나 이런 책은 없거든요. 기존에 그냥 다 출판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남아있기 다 때문에. 나오고 계신 네. 꿈꾸는 팔리든 자전거와 안 팔리든. 가족사진 두 네. 가지만. 두 가지만. 근데 여기 양희씨께서 예. 그전 출판사에서 가족 사진을 내주셨고 네. 이번에 놀공리 하면서 꿈꾸는 네. 자전거 다시 해주셨고 근데 이제 아까 인정진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책들인데 안 팔리는 경우가 요즘 되게 많죠. 많잖아요. 예, 너무 많죠. 제 책들 중에서도 이거 내용 괜찮은데 정말 안 나간다 하는 책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그래서 뭐 재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더 읽어줬으면 좋겠다 한 거 놀공리에서 나온 책들 다 좋거든요. 1층 친구들이란 책도 그렇고 또 하나의 집이란 책도 그렇고 둘 다 내용이 괜찮은데 안 나가요 책이. 그래서 그게 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출판사에서만 무슨 상을 받고 이래야지만 요즘은 책이 나가는 걸까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책들이 좀 그런 아쉽죠. 책을 가끔 보면은 이렇게 좀 섬 같다는 생각을 해요. 무인도 같이 너무 아름다운 섬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이렇게 청년단 밥상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얘기 듣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새로 나온 책도 아니고 예전에 나왔던 책을 복간한 건데 그래도 괜찮으시대. 그래도 괜찮으시대 내가 확인을 해달라고 선생님이 심사숙고해서 책을 고르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잘 결정을 했을 너무 거예요. 감사하죠. 그 김양희 편집자님은 오래 편집자 생활을 하셨다가 출판사를 여셨다고 들었어요. 그 옛날 출판사에서는 주로 어떤 책을 하셨고 지금 놀공리에서는 어떤 책을 주로 내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전 출판사에서도 동화 라인을 맨 처음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림책, 시그림책, 정보
정보책 뭐 다 있습니다. 네. 다 있고요. 출판사 수편집자들 대부분 다 합니다. 뭐 하나를 전문으로 한다 이것이 아니라 작은 여러 가지를? 출판사였어서 거기도 그래서 네. 이거저거 다 여러 가지 했고 가장 저 기억에 남는 거는 동아라인 맨 처음에 네. 세팅하고 출간 시작했던 그게 가장 남고요. 네. 늘궁리 출판사에서도 이제 창작은 주로 동아라를 창작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외서를 아무래도 소규모의 출판사니까 예. 외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니셨던 출판사가 네. 영어 맞아요. 튼튼 영어 예, 사회자인 말을 미세기 하면 안 출판사. 되는 줄 알고 안 했는데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외서도 계속 하시게 되는 것도 있나 봐요. 그것보다는 우선은 그 인력 대비 네. 그래서 창작하고 외서를 이렇게 밸런스 있게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균형 있게. 네, 그래서 네. 제가 좀 에너지를 더 써야 되는 부분이 창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창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인 동화 쪽을 창작을 주로 하고 있죠. 네. 네. 이 꿈꾸는 자전거를 보면요, 자전거 의인화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인화 동화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의인화 동화에 교본으로 삼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읽는데 제가 자전거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인화가 쉽지가 않은데 또 저학년 많이 안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의인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신 것이 있는지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가들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또 노력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되게 부담되는데 제가 의인화한 제 작품 중에서 의인화된 게 아마 이거랑 까칠하나이라고 대교에서 상 받은 작품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눈높이 눈높이 상 받은 거. 그건 고양이거든요. 이제 까칠한 이야기를 끌고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근데 제가 딱히 그런 어떤 노력을 한다기보다도 그 누구나 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육교에서 본 자전거, 육교에서 내려와서 본 자전거한테 참 쓸쓸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쓰는 것.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 당시 이렇게. 작가님 마음과 자전거가 연결이 돼서 그렇게. 네. 그리고 그렇지 않나요? 자연스러운 저는 이렇게 건가요, 그냥 동네에서 산책하는데 저희 동네 지금 만동에 산책하다 보면은 그 신도시가 개발된 곳인데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네. 되게 이렇게 딱 봐도 정말로 나이가 많고 막 이렇게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나무가 이렇게 보존이 돼 있어요. 그 공원 한쪽에. 근데 저는 이렇게 산책하다가 며칠에 한 번씩 그 나무를 보면 저도 모르게 말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또 왔어요. 막 이러면서 아니면 작년에 저기 우리의 재수할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 옆에 지날 때마다 현서 요번에 열심히 준비해서 꼭 시험 잘 봐서 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그럼 정말 감사할게요. 막 그런 식의 말들이 그냥 저도 모르게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입으로 해서 말하고 아니면 속으로 쭝얼거리고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사물이거나 아니면 식물이거나 동물인데도 이렇게 말을 걸게 되는 그런 순간이 누구나 있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별로. 별로 안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인동을 쓸 때 타고나셨네요. 그냥 사람하고 똑같이 마음이 있다 생각하고 써요. 그러니까 딱히 비법은 없는 걸로. 비법.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글 쓸 때 무슨 비법 있나요? 이렇게 이런 그런 거 없잖아요. 있으세요? 다른 분들은 있으신가요? 물론 없는데 없어서. 그래도 이 의인화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궁금하긴 했어요. 그냥 마음이 있다 생각하고 저는. 하여튼 글은 마음을 기울여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작가님이 마음을 기울이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그 단어에 이렇게 경계를 하시는 게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감정이입한 거 나 노력 안 했는데 이런 의미로 체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노력이라 그러면 막 뭔가를 막 열심히 막 이걸 해야 되는데 저는 되게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남들이 봤을 땐 정말로 이상하게 산다고 할 정도로 게으른 사람이라서 노력 그러면 부지런하게 보이시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노력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약간 거부감이 있나 봐요. 그 단어가.
그 지금 안동에 사신다고 네, 얘기를 들었고 저 아는 선생님도 안동에서 선생님을 하시는데 그래서 선생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작가님을. 네. 그래서 안동에서 강연도 많이 하신다고. 네, 강연을 많이는 갔다고 아니지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네, 네. 그래서 안동에서 사시는 얘기 그리고 안동에서 강연하면서 아이들 만났던 얘기나 이런 거 특별한 거 있으면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안동 언제부터 사신 거예요? 안동은 지금 저희 아이가 돌 전에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경기 아까 말한 그 구리시에서 살다가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는 얘를 최악의 환경에서 키우겠구나 서울에서 살면은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서울을 떠나서 근데 많은 도시 중에 안동을 고른 혹시 이유가 애 아빠 고향하고 가까워서 네. 그리고 뭐 안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깨끗한 도시고 뭐 제일 좋은 거는 굉장히 적은 돈으로 좋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네. 괜찮은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좀 제일 장점이기는 해요. 그게. 예. 네, 그리고 그런 곳이 우리나라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안동은 아까 말한 대로 애 아빠 고향하고 가까워서 내려가게 됐고 어느새 지금 20년이 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고향같이 느껴지시겠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게 저도 20년 살면 고향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그곳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되게 좋아하고 이제 친한 사람도 생겼는데도 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살았거든요. 계속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어디 가면은 저의 젊은 시절이나 어린 시절과 얽혀 있는 무언가가 다 있는 거예요. 곳곳에 누구와 만났었던 뭐 이런 하물며 그 이루지 못한 첫사랑에 대한 관련된 기억도 다 서울에 있어요. 궁금하네요. 다 서울에 있으니까. 안동에서는 물론 제가 거기서 아이를 키우고 20년을 살았지만은 그건 제 인생의 중반 정도부터 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고향처럼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럼 안동 학생들이나 강연을 통해서 많이 만나고 계시나요? 안동은 많이는 안 갔어요.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더 많이 가고 왜냐하면 그 경북 지역이 특히 안동 같은 경우가 이런 도서 이런 관련된 그쪽으로 해서 굉장히 발달이 안 된 곳이에요. 그래갖고 강연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오히려 안동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많이 다녔고 그 질문 중에 왜 강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어떤 거 있으신가 하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인천 그 끝자락에 있는 인천까지 학교에 갔었는데 학교도 되게 커요. 근데 거기서 인천에서 제일 발달이 안 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도시 막 아파트 말고 막 그런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그런 학교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쓴 책 중에 네가 어때서 극한호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갖고 이제 강연을 갔었는데 거기서 정말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게 선생님들이 그 책을 1년 내내 갖고 그 책으로 수업하신 거예요. 모든 과목을 다 연계를 해서. 한 학기는 하거든요, 보통. 네. 근데 1년을 진짜 팬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를 그 학년 꽤 큰 규모의 학교인데 그 학년 전체 선생님이 다 똘똘 뭉쳐갖고 그 책과 관련해서 사회 수업도 하고 그 책과 관련해서 역사 수업도 하고 뭐 예를 들면 그쪽에서 시골 화장실이 나온다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박물관에 가서 옛날에 있는 시골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겼었다. 송현이네 집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던 거야. 이런 식으로 1년 가까이 수업을 하셨대요. 아니, 그리고 이런 저를 프로젝트 부르셨거든요. 수업을 학교에서 많이 하거든요. 원작품 수업을. 근데 한 달, 그리고 길면 2달이나 한 학기 이런데 1년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또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보통 5학년이 이제 그때 대상이었거든요. 5학년이 학교에서 사고 제일 많이 치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에 요즘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학폭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더군다나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많았었나 봐요. 근데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건 선생님 책으로 그렇게 1년 동안 수업하는 동안 5학년에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와. 다들 책 제목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가 어때서 극한호라고 시골에 이제 사는 네가 어때서 극한호 사투리의 극한호 그런 책인데 저는 그때 너무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애들이 그 강당에 이렇게 좀 큰 강당이면 왜 되게 네. 어수선하잖아요. 네, 강의 그렇죠. 분위기도. 근데 막 아이들 쫙 앉아서 저 가는데 무슨 슈퍼스타 1년을 처럼, 했으니. 네. 네. 아이들이 대해주는데 그때 정말 너무 큰 감동이었고 네. 아 저렇게 수업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또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네. 네, 그때 그 강연이 사실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도 5학년을 하게 되면 꼭 그 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했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책과 이런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 마음이 따뜻해지고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없었다는 게 그러게요. 예, 그게 너무 저는 그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동적이고. 정말 선생님도 많이 애쓰셨네요. 진짜 네. 한 달 준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여러 공모전에서 심사위원으로 하고 계시는데 응모작들을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지금 응모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작가 지망생들 그분들한테 심사위원 입장에서 1호 당선의 팁이랄까. 예. 제가 자꾸 마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다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 아르코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거의 계약된 분들도 많고 출간 앞둔 작품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에 딱 닿는 거, 이렇게 내 마음에 쿵 하고 오는 뭔가가 있는 작품이어야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글도 되게 문장도 좋고 화려하고 막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작품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서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네, 네. 그래서 훈련은 돼 있으나 마음을 울리지 네, 못한다.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서툴러도 마음을 울리는 예. 작품. 그리고 보면 또 이렇게 여기서 봤던 작품이 여기서도 보이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네. 저 같은 경우 옛날에 그 1년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네. 한 군데 봐서 떨어졌으면 그 작품 두 번 다시 안 쳐다봤거든요. 예. 그냥 제 파일 속에 있거든요. 예, 예. 또 새로 써서 보내고 또 새로 써서 보내고 또 새로 써서 보내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물론 안 그런 작품도 덜어 있지만 네. 좋은 거는 여기서도 좋고 저기서도 좋고 누가 봐도 좋은 누가 봐도 좋으니까 아프네요. 네. 그 특히나 이렇게 습작 과정이나 아니면 작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쓴 게 내가 봐서 괜찮은데 아까운데 그러면서 자꾸 딴 데 또 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새로운 거 또 쓰고 그럼 그 새로운 폴더에 있는 거를- 거는 출판사로 공모전 말고 출판사로 보내라 이런 말씀이실까요? 아니죠. 그거는 나중에 자기가 이제 좀 된 다음에 네. 봤을 때 이게 책으로 나올 만한 건지 때가 됐다. 예, 그때 네. 나올 만한 건지 판단이 되면은 보여줘도 저는 그 습작 기간 동안 쓴 거 보니까 나올 만한 게 없더라고요. 쓰고 했는데 네. 아 내가 새로 쓰길 잘한 거였어. 생각 아까워하지 말고 계속 훈련을 하고 네, 연습해라. 네, 네. 그리고 차라리 거기에 마음을 그 시간에, 담아라. 네. 그런 말씀이신 것 새로운 같아요. 작품을 네. 더 쓰고 네. 네 그게 전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랑 비슷한 질문인데 출판사 대표님으로서 투고작으로 또 이렇게 보시잖아요. 지금 응모작을 보시고 투고작을 보실 텐데 정말 이거다 싶은 원고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떠신지 그리고 이런 원고가 출판사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거를 투고하는 작가님들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우선 투고가 오면 기쁩니다. 저는 작은 출판사기 때문에 투고가 오면 무조건 기쁩니다. 네. 그래서 많이 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네. 함께 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재밌고 뭐 뭉클한 부분이 있는 이야기 그런 원고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본지 못한 이야기, 그런 새로운 신선한 이야기를 찾는다. 네. 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신인 작가님들이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죠? 글쎄요, 신인 작가님들도 그렇고 네. 기존 선생님들도 새로운 이야기 쓰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꼭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제가 오늘 자리에 못하신 이명애 작가님 얘기를 좀 네. 해드려야 될 것 해주세요. 같아가지고요. 저도 너무 감사했거든요. 네. 제가 여기 앉은 이유는 이명애 작가님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앉아 예, 있는 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한번 출간됐던 책이고 네. 원고 자체는 이미 완벽하고 어떻게 이 책을 출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림 작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분들과 이런 분하고 하면 어떨까 저런 분하고 하면 어떨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원고가 갖고 있는 이 따뜻하지만 쓸쓸하고
그 외롭고 슬프지만 희망찬 그런 느낌을 내주실 수 있는 작가님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명희 작가님이 바쁘신 그 이렇게 스케줄이 있고 또 전시를 하려고 준비 중이셨거든요. 네.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네. 저희가 책을 내게 됐는데 그 책 그림의 색깔을 보시면 외롭고 우울한 색깔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 자전거도 네. 따뜻하고 화사하고 맞아요. 정말 네. 완전 에너지 넘치는 아이처럼 보이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쓸쓸함이 끝까지 배어 있는 그런 그림이 들어왔고 이 이명애 선생님 그림 역시 네. 스케치부터 선생님 너무 좋아요, 감동했어요 이런 얘기만 제게 계속하고 여기저기 수정할 게 없는. 그림을 추가해 주세요라고 네. 얘기를 드리면서 진행된 건입니다. 다시 그러면 한번 감사를. 네. 혹시 얼마나 그림기 작업 이렇게 바쁘신 분이었는데 얼마나 그리셨나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렸어요. 아. 그리고 해외에 가셨다가 그 전시 해외에서 전시였거든요. 예, 예. 전시 일정을 마치시고 표지를 그리시고 막 그러면서 동시에 출간이- 작업하셨나 봐요. 네, 출간 일정이 좀 늦어졌죠. 그래서 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많이 기다려 주셨던 케이스입니다. 네. 저도 화가 스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복간된 책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꺼려하세요. 이런 그림 아. 그쵸? 새로운 신간을 그리고 싶어 하시지 화가분들도. 그런데 선뜻 이렇게 해주시고 그림이 정말 사실 그 첫 번째 책에서는 사파가 제가 첫 번째 걸 제가 그렇게 제 마음에 드는 사파는 아니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양희 씨가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보내주시는데 네. 그래갖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 네. 뵈면은 저도 꼭 감사하고 싶었는데 못 워낙 뵈서 바쁘신 저도 분이어가지고. 네. 강의가 있으시다고. 강의가 하셨- 있으시고. 네, 네. 그러면 작가님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혹시 쓰고 계시거나 앞으로 나올 작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있으면 얘기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올해 동화를 쓰셨잖아요. 이거는 질문지 없는 건데요. 네, 오랜 세월 동화와 함께 하셨으니까 동화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동화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나올 책은 올해 새로 나올 책은 이제 육시팡쟁 관련된 그 시절에 이제 담은 생활 동화 같은 거, 예, 예. 예, 그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곧 나올 예정이고요. 아마. 역사가 아니라 생활 동화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시대의 생활상이 그려진 동화. 네, 그러니까 예. 저의 어린 시절, 대학교 시절 이제 이런 거. 그게 이제 원래 제 계획에 없던 건데 네네. 출판사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어쨌든 쓰게 됐어요. 그래서 네.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썼었는데 그 네. 책이 아마 올해 말쯤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동화는 지금 써야 되는데요. 쓰고 싶은 동화. 예, 쓰고 싶은 동화들이 그러니까 쓰고 싶은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안에 막 있는 게 있는데 네. 지금 잘 안 써지는 게 있어요. 선뜻 네.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네, 그건 네. 제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직 때가. 네, 예. 기다리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쓰거나 할 텐데 언제라고는 잘 모르겠는데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잘 네. 헤어지는 법에 대한 잘 이야기. 헤어지는 법. 네. 예. 그럼 잘 꿈꾸는 헤어지는 자전거하고는 다른 결의 이야기가 네, 되겠죠? 그거는 죽음으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이별. 그냥 네. 현실에서 우리가 그렇죠. 너랑 친구하기 싫어, 너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그만 만나자 할 때 잘 헤어지는 방법에 네. 대한 이야기. 그거 정말 그런 중요한 걸 책이 쓰고 될 것 싶어요.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고민의 대부분 중에 사실 네. 그거잖아요. 네, 좋은 책 쓰셔가지고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아까 드렸던 거. 나에게 동화란. 나에게 동화란 그냥 꿈이고 위로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좀 힘들었을 때 동화책에서 되게 위안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꿈이고 위안이고 그리고 제가 쓴 책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랬으면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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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미 이 책은 꿈꾸는 자전거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읽으면서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봄이 왔습니다. 어젯밤 산책하는데 보름달 아래서 목련꽃 향기가
코를 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련꽃 향이 좀 상큼하거든요. 해가 진 뒤에 꽃향이 진한데 상큼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오늘 수상자 꿈꾸는 자전거가 이런 봄밤과 딱 어울리는 동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마음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문화기획자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여정민입니다. 2024년 이 행사는 2021년 1월부터 임정진 작가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매달 한 번 좋은 아동 청소년 글책을 골라 응원하고 알리는 행사입니다. 청년당은 임정진 작가 작업실 이름이며 밥상은 선배가 후배에게 밥 한 번 사주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상이란 뜻으로 지은 것입니다. 청년당 밥상은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편집자 세 분에게 드리는 상이며 좋은 책을 만들어주신 분들의 수고에 감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밥상을 받으실 책은 놀국리 출판사의 꿈꾸는 자전거입니다. 이제 청년당 밥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비도 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진입니다. 예, 오늘 원래 세 분을 상을 드려야 되는데 이명희 선생님이 좀 바쁘셔갖고 딴 데 강의가 있으셔서 오늘 못 오셔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두 분에게 상을 드리고 상장은 전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장이 손으로 쓴 상장입니다. 그래서 일산의 어린이 동화마을에 정병윤 선생님이 손으로 매번 쓰셔서 정성스럽게 상장을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제39회 청년당 밥상 꿈꾸는 자전거 작가 남찬숙. 자전거가 만나는 소중한 친구들을 작품 이야기 속에서 경험하게 해준 작가에게 독자들을 대신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3월 25일 청년당. 제39회 청년당 밥상 꿈꾸는 자전거 에디터 김양희. 위 편집자는 이 작품의 초고부터 지금의 완성본에 이르기까지 편집 과정과 디자인 제작 등 한 권의 책으로 완성시킨 노고가 있었기에 독자들과 함께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3월 25일 청년당. 수고하셨습니다. 이 행사는 좋은 책을 널리 좀 알리는 게 실은 큰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뭐 이거 상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나게 뭔가 행사를 하고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그 속에 숨은 뜻은 이 책이 좀 많이 팔리고 더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공간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돼서 저는 진짜 이게 웬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책앤TV에서 오셔서 또 이렇게 촬영해 주시고 유튜브에 올려주셔서 왜냐하면 이게 평일에 되게 애매한 시간에 하기 때문에 실은 여기 많은 분이 오시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아카이빙이 돼서 언제라도 이 책이나 이 작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누군가 검색을 하면 여기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나중에 두고두고 보실 수가 있게 돼서 저는 한편으로도 이 행사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유튜브에 올리는 작업 이런 것도 실은 저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옆에서 도와주셔서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좀 알려주시고 또 책들도 좋은 책이 나왔는데 너무 금방 이렇게 묻히고 알려지지 않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좋은 책들 많이 알려주시는데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사를 처음에는 임정진 작가님 혼자서 시작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 후원금을 내주신 김은혜님, 이조은님, 김예수님, 그리고 물품 후원을 해주신 괴산 숲속 작은 책방, 그리고 충주 작은 알자스 제돔 레돔, 그리고 장소 후원해주신 선능아톨, 촬영 후원해주신 책앤TV께 감사드립니다. 선후배 작가들이 어울려 운영하고 독자들이 응원하는 청년당 밥상입니다.